안녕하세요. 단신입니다. 오늘은 기능 안전 두 번째 이야기 드릴 거예요. 지난번 시간은 그냥 정말 단편적인 거,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은 좀 더 확장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짧게 갈 거기 때문에 부분적인 거, 그리고 개발팀에서 중요하게 챙겨야 하는 산출물들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볼 그림은 뭐냐면 이게 기능 안전 ISO 26262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그러니까 이런 산출물들을 챙겨야 된다는 거고요. 번호에 따라서 아마 순서인 거겠죠. 저도 이게 스펙 자체를 다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보케블러리, 매니지먼트, 펑션 세이프티, 컨셉 페이즈, 프로덕션 디벨롭먼트 at the system level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참조해서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뽑아요. 그렇죠? 이걸 다 뽑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저기 관련된 아이템들 중에서 지금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이번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거 다 설명하면 1시간도 부족해요. 몇 시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담당하는 조직들이 또 따로 있거나 담당하는 사람들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어 이런 에이스파이스나 기능 안전 측면에서는 개발팀에서 다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고, 퀄리티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좀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프로세싱도 그렇고, 그러니까 개발 프로세싱이나 아니면 이런 이제 세이프티 측면에서 어떤 컨셉을 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해야 되는 업무량이 확 줄거든요. 지금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게 아예 없다 보니까 거의 없다시피 하죠. 물론 뭐 그쪽에서 서포트해 주시는 담당분은 있긴 한데 그걸로도 사실 한참 부족하고요. 실질적인 전 회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런 이제 이런 컨셉이나 이런 이제 매니지먼트 펑션 세이프티 관련 부분을 전담을 좀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쪽 관련된 업무를 할 때도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퀄리티 엔지니어링 부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할 때는 몰랐는데, 예전에는 개발팀으로만 했으니까 개발팀의 하나의 엔지니어로, 예전에 할 때는 몰랐는데 이게 진짜 직접 하다 보니까 엄청 할 게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뭐라고 했죠? 오늘의 타겟팅은 개발팀에서 이제 주로 메인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여기도 대놓고 V 그림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기능 안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산출물들을 챙기는데, 그 산출물 챙기는 기준이 V 모델 기반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있는 그림을 갖고 왔어요. 이거 그냥 다시 그릴 수도 있는데 그냥 좀 귀찮아가지고 그냥 잘라서 갖고 왔습니다. 사실 이 정도 그림만 해도 충분히 설명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 보여주는 그림이 V 모델이고요. 이거 인수 테스트는 사실 좀 빠져야 될 것 같은데, 뭐 회기 테스트, 인수 테스트도 그 프로세스 관점에서는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기능 안전 측면에서 산출물로 그렇게 포함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에이스파이스 쪽에서 나중에 챙기는데,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요. 요 부분. 그러니까 요구 분석, 아키텍처 설계, 모듈 설계, 구현, 그리고 이 부분은 뭐예요? 결국 설계를 해서 구현 단계까지 가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은 뭐냐면 이 설계한 거에 대해서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사항 분석을 제대로 했으면 요구사항 분석한 거에서 당연히 테스트가 있겠죠? 그게 이제 시스템 테스트로 나오는 거고, 요구사항 분석한 내용으로 아키텍처 설계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통합 테스트, 그러니까 아키텍처 설계를 한 게 문제가 없는지 테스트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아키텍처에서 나오는 각각 모듈들, 유닛이라고 보통, 그러니까 정말 쪼개지지 않는 단위를 유닛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닛에 대한 설계, 그리고 테스트가 이제 유닛 테스트라는 게 존재하고, 설계는 SUD, SDD. 그러니까 SUD는 소프트웨어 유닛 도큐먼트, SDD는 소프트웨어 유닛 디자인 도큐먼트.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
그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용은 같은 말인데 이게 숏네임을 좀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옆에 이렇게 표현을 해드린 거고 결과적으로 같은 거다. 여기다가 또 어디는 뭐 SADS를 붙여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디자인 스페시피케이션, 소프트웨어 유닛 디자인 스페시피케이션에서 여기다 또 S를 붙여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는데 제가 보기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가이드 여기에 대해서 사실 아까 그 앞에서 잠깐 보여준 그림에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디다가 작성을 하고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고 어떤 식으로 추적성을 부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요구사항 기준으로 해서 아키텍처가 나오고 아키텍처 기준으로 해서 모듈에 대한 설계가 나오고 그거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구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런 부분이 다 추적성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SRS부터 추적을 해서 SAD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 SAD에서 추적해서 SUD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구현 품목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검증 테스트들도 추적성이 다 돼야 되겠죠. 이 위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을 하려면 결과적으로 특정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도큐멘팅으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데브옵스에서 설명했던 이제 ALM, 뭐 인티그리티였나? 거기서 쓰는 게 그런 것도 있고 그 전 회사랑 지금 설계하는데 쓰고 있는 거는 코드비머 지금 쓰고 있고요. 자, 원래대로는 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구사항 분석부터 아키텍처 설계하고 모듈 개발하고 구현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거에 대해 유닛 테스트 설계해서 테스트하고 통합 테스트 설계해서 테스트하고 시스템 테스트에서 설계가 아니라 테스트 하는 게 원래의 프로세스 진행 방향인데 뭐 사실은 거의 그렇게는 안 되고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뭐 1.0 버전을 찍는다. 그러면 이제 0.9 버전을 찍잖아요. 그때 이제 보통 OEM들이 요구하는 게 벤더한테 거의 대부분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거의 펑셔널리티가 거의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정말 타이트하잖아요. 그러면 죄송해요. 잘못 눌렀네. 그러면 언제 그걸 100% 분석을 해서 언제 뭐 아키텍처 설계하고 모듈 설계하고 테스트 다 해서 언제 뽑아요?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물론 시간을 충분하게 주고 하라고 하면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요구사항 분석하고 바로 구현하는 경우가 많고 그 이후에 나서 이런 부분을 챙기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0.9 버전이나 1.0, 0.9 버전은 이제 1.0 버전을 인수하기 전에 그냥 이제 테스트 버전이 되겠죠. 그 전에 대부분의 기능이 일단은 동작은 다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디에 집중을 하냐? 당연히 요구사항 분석해야겠죠. 기능에 대한 대상이 이미 정해져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구현을 하고 그리고 시스템 테스트. 왜냐면 시스템 테스트는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당연히 인수한 거에 있어서 동작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검증하는 얘네들도 뭔가에 있을 거 아니에요, OEM들도. 그리고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도 많고, 왜냐면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1.0 버전에서 대부분 구현이 완료가 됐다. 그래서 이런 동작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하고 나머지를 채우는 경우가 많아요. 기능 안전적인 측면이나 에이스파이스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 부분이 보통 개발팀 쪽에서 중점적으로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인수 테스트는 사실 이거 말이 좀 억세턴스 테스트죠. 한글이 더 어려워. 회귀 테스트, 리그레션 테스트인데 이 두 가지는 사실 버전을 만약에 양산하면서 계속 찍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그레이션 테스트랑 그다음에 인수 테스트 관련된 부분은 매 버전마다 사실은 이루어지는 거고 이거는 에이스파이스에서는 산출물로 가져간 경우 맞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개발팀에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어떤 퀄리티 엔지니어링 팀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없는 경우라면 직접 다 해야 돼요. 직접 다 그 컨셉에 대한 것도 만들고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기능 안전에서 기본적인 산출물로 가져갈 때 가장 중요한 그 산출물들과 V 모델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를 해야 되지? 다음 시간에는 좀 고민을 해볼게요. 여기 이제 이쪽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둘지 아니면 이제 컨셉 잡는 거를 어떻게 잡는지 그 다음에 그 컨셉 관련된 문서들 같은 거는 뭐가 필요한지를 볼지 그건 좀 제가 고민을 해보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예,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단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